도대체 저 친구들은 왜 저렇게 하는 걸까? 나는 어떻게 하면 저 친구들이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같이 움직여줄 수 있을까? A급 일 잘하는 애 들어왔으면 좋겠다. 근데 외식업에서 일 잘하는 애 들어온 게 말이 되나요? 안 됩니다. 절대 말 안 됩니다. 단지 머리를 끄덕이는 것과 같은 사소한 행동도 사람의 태도나 감정 형성에 영향을 미쳐서 그 사람의 그 다음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게 된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예스의 행동으로 먼저 움직이게 하면 이후의 요청에도 예스를 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매장에서 가장 바쁜 피크타임 때 다 같이 정신없고 다 같이 열심히 일하고 있어. 그때 누군가 한 명이 몇 번 테이블에 뭐 갖다 주세요 하는데 표정이 서로 굳어지거나 띠까운 말투나 그런 기운 떨어지는 말투가 나왔을 때 그 한 명 때문에 매장 전체 우리 직원들의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죠. 그 분위기를 받으면 다들 다운되죠. 그럼 그런 기운들이 손님한테도 전해지죠. 분위기가. 저의 경우는 대답을 네라는 걸 하지 않고 이 좋죠라는 대답을 씁니다. 또는 좋습니다라고 대답을 하게 합니다. 다 이렇게 좋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루에도 이걸 100번, 200번씩 이 말을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매장에서. 그럼 그걸 듣는 상대방도, 손님도 계속 긍정의 에너지가 나오겠죠. 그리고 좀 힘든 일 맡겨도 다 좋죠, 막 좋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면 행동의 변화를 계속 미치겠죠. 좋은 식으로. 대표님들도 한번 이렇게 대표님들만의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구호를 좀 만드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생각을 조종할 수 있을까라고 나옵니다. 사전 설문 참여 여부에 따른 캠페인 동참률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에너지 전략 캠페인 동참 요청을 했습니다. 1그룹 주민들한테는 본론을 이야기하기 전에 에너지 절약에 관한 짧은 전화 설문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 그룹 주민들한테는 어떤 설문 요청도 없이 바로 에너지 전략 캠페인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어요. 한마디로 사소한 긍정적 행동을 사전에 하고 요청한 경우와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요청한 경우의 차이는 52%대 21%였다고 합니다. 무려 2.5배나 더 높은 수용률을 보였죠. 근데 그 이유가 사전에 그냥 단순히 어떤 사소한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후의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사람이 갖고 있는 일관성의 욕구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이해하고 대응하는데 일관성을 유지하는 욕구입니다. 무언가 한번 판단을 내리면 설사 다른 정보를 접하더라도 고집스럽게 이를 지키려고 한다는 거죠. 자, 대표님들. 직원을 잘 관리하고 싶으면 이런 내용과 사람의 어떤 심리적인 행동학적인 내용들 같이 이해하면 좋겠죠. 이게 싫으시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 사람이 바뀌겠죠. 다음 사람 들어오면 더 좋아지겠죠. 또는 돈을 많이 주면 해결되겠지 했는데 해결되나요? 잘 안 되죠. 돈 많이 줘서 해결될 것 같으면 직원 관리가 필요 없죠. 그러니까 대표님들이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알고 가시면 좋습니다. 도대체 저 친구들은 왜 저렇게 하는 걸까? 어떻게 하면 저 친구들이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또는 우리가 하나된 방향으로 같이 움직여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일의 범위입니다. 직원들과 알바생들을 불러놓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특히 직원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하는 일의 범위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그냥 하나의 일이야. 음식을 제공하고 손님을 받고 식탁을 치우고 청소하고 이것만이 우리의 일은 아니야. 첫 번째, 고객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 있겠죠.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고객이 불편함을 겪을 것 같은 것들을 좀 더 세심하게 보면서 우리가 먼저 얘기해서 알려주던가 아니면은 청소 상태라든지 치울 때 항상 의자라든지 테이블 밑을 확인해주는 그런 고객들에 대한 배려적인 부분들이 있겠죠. 두 번째, 매장 관리와 관련된 일들이 있겠죠. 음식을 제공하고 테이블을 정리하고 이런 것들이 있겠죠. 다음 세 번째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매장 조직 구성원으로서 일이 있는 겁니다. 우리 매장에서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일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 여기 온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을 명확히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온 건 아니죠. 우리 매장에서 필요로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특히 직급 체계가 없으시다면 사실 시스템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난관이 오실 겁니다. 매장 한 개를 운영하더라도요. 직원이 2명, 3명밖에 없다 하더라도요. 저는 반드시 직급 체계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직급 체계가 있어야지만 그 친구들이 책임을 갖고 역할적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 대표님들한테만 얘기하죠. 그럼 대표님 혼자 떠안는 게 아니라 나와 이 책임을 같이 공유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직급이 그래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직급이 시간이 지나서 급여를 주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직급이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사전에 어떤 행동을, 어떤 얘기를 했느냐에 따라서 수용률이 2.5배 차이가 났죠. 직원들한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직원들한테도 세 가지가 다 우리가 하는 하나의 일이라고 얘기를 안 하면 매장에서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할 때 직원들은 저항을 쉽게 합니다. 왜 해야 되지? 이거 내가? 그거 사장님이 하는 일 아니에요?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일 확률이 높아요. 하지만 사전에 설명하고 그 다음에 대표님들이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간다면 직원들은 99%가 수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매니저나 점장이나
그 친구들한테 반대로 물어보시면서 또 설명도 해야 됩니다. 너는 어떤 매니저가 우리 매장에서 되고 싶니? 너는 어떤 점장이 되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표님들이 설명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매니저와 점장은 다른 직원과 알바생들의 귀감이 되고 본보기가 돼야겠죠. 반드시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평소 매장에서의 행실이 바라야 되고 매장에 대한 관심이 당연히 훨씬 많아야겠죠. 그것을 다른 직원들과 알바생들한테 보여줘야겠죠. 그리고 당연히 직급이 올라갈수록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죠. 자, 매장에 관심이 없는데 고객한테 어떻게 관심을 갖습니까? 매장에 관심을 갖지 않는 매니저나 점장한테 뭘 배우겠습니까? 매장에 관심을 갖지 않는 매니저나 점장이 바로 밑에 있는 직원들과 알바생한테 어떤 피드백을 줄 수가 있죠? 내가 매장에 관심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이 친구들이 단순히 좀 오래 다녀서 내가 매니저 단 게 아니고 정말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를 계속 조금씩 인지를 합니다. 자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세 번째, 고객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생각과 행동입니다. 이게 처음엔 억지로라도 너가 감사한 마음을 지니는 생각과 행동을 해야 된다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억지로지만 하다 보면 그게 진심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억지로라도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고객을 위한 행동을 하나도 하지 않는 매니저와 점장이 되겠죠. 뭘 배울 게 없죠. 그냥 손님 빨리 받고 손님 내보내야죠. 그럼 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죠? 아, 배 눌러서 물도 안 갖다 주면서 테이블은 빨리 치고 빨리 나가라는 소린가? 사장님이 없이도 잘 들어가는 매장을 만들고 싶으신 거잖아요. 사장님이 없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죠. 자, 일이 힘든 것보다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때 극복해 나가는 거죠. 일이 힘든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 정상 인건비예요. 왜? 피크타임 3시간을 제외하곤 바쁘진 않죠. 그냥 계속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크타임 때는 턱밑까지 원래 힘든 겁니다. 턱밑까지 안 힘든 거 하고 싶으면 그냥 언제든지 잘릴지 모르는 그런 한가한 매장 가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런 식당 가서. 자, 힘들고 힘들지 않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극복해 나가는 문제 해결력을 좀 향상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도 설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걸 설명하고 하면 매니저와 점장이 설명 안 한 사람들보다 다음에 대표님들이 무언가 지시할 때 2.5배 더 높은 수용률을 보이겠죠. 수용을 2.5배 더 잘한 매니저와 점장은 자기 밑에 직원과 알바생들한테 설명을 똑같이 합니다. 사장님이 해주신 것처럼.